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인구 감소와 선거법 개정으로 강원도 내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강원도는 역대 총선에서도 초대형 공용 선거구가 나오면서 지역 대표성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인구 기준에 따라 문화권이 전혀 다른 선거구가 또다시 만들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접경지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평화지역 특별법 제정 등이 요구됩니다. 심층 보도합니다. 능력 있는 지역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원주 지역 대학들이 나섰습니다. 사회협력 기능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선거법 개정 등으로 인해 강원도 내 선거구는 재획정이 불가피해졌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21대 총선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될지 또 변하는 지역은 어디인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강원도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 문제를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 현재 강원도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는 8개입니다. 2016년 총선 당시 인구수 기준에 따라 홍천 횡성 선거구가 없어지면서 한 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한 인구 산정 기준은 상한선이 28만 명, 하한선이 13만 6,500명입니다. 즉 선거구 인구가 28만 명이 넘으면 2개 선거구로 나눠야 하고 반대로 인구가 미달하면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별 인구 변동으로 인해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해도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인구 산정 기준일인 지난 1월 말 현재 13만 6,942명으로 하한선을 불과 300명가량 넘긴 상황입니다. 춘천 선거구는 28만 574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분구 요건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선거구 상한과 하한 기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요. 네, 많이 혼란스러울 거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유권자들의 그 선택에도 굉장히 큰 무리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강원도 지역구 의석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패스트트랙안을 적용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은 30만 7천여 명, 하한은 15만 3천여 명으로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군부대 이전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접경지역 인구 감소도 더욱 급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면서 11월 본회의 상정이 이루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가 달라지면서 의석수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구를 인구수 기준으로만 정하다 보니 인구 밀도가 낮은 강원도는 말 그대로 공룡 선거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서울 전체 면적의 9배가 넘는 곳에 국회의원은 단 1명인 선거구도 있습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가 150만 명인 강원도는 면적이 경상북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습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인구 기준에 따라 선거구가 바뀌고 의석수가 줄었습니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춘천과 원주, 강릉은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눠졌고 삼척과 동해가 각각 단일 선거구로 정해지는 등 도내에서는 모두 13개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6대 총선부터 도내 선거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분부였던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1개 선거구로, 동해와 삼척이 1개 선거구로 합쳐지면서 9개 선거구로 개편된 겁니다. 17대와 18대에는 1개 선거구가 더 줄었는데 태백과 영월, 평창과 정선이 합쳐지면서 일명 공룡 선거구가 생겼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인구 30만 명을 넘어선 원주가 2개 선거구로 분구돼 다시 9개 선거구로 재편됐지만 다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홍천, 횡성 선거구가 쪼개져 철원, 화천, 양구, 인제와 태백, 영월, 평창, 정선으로 합쳐지면서 8개 선거구가 됐습니다. 5개 지자체가 국회의원 1개 선거구로 합쳐지는 이른바 공룡 선거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는 역대 전국에서 가장 넓은데 면적이 서울 전체의 10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1명이 5개 지자체를 대표하다 보니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중앙정부에 반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실은 국회의원인데 그런 국회의원을 자기 생활권이나 이해관계에서 대표자를 못 갖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에서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인구 규모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생활과 문화가 전혀 다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영서북부 접경 지역과 중부권인 홍천이 하나의 선거구가 됐고 횡성은 폐강 지역과 선거구가 합쳐졌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지역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일 선거구가 되기가 어렵다면 좀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이라도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 위해 영동과 영서 지역을 하나로 묶거나 지역 정서와 문화권이 전혀 다른 지역을 합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도내 선거구 결정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응급 환자를 구한 현직 군인이 고속도로 의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6월 29일 영동고속도로 용인 IC 인근 갓길에서 입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남성을 목격하고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구한 삼공수 특전여단 장재규 상사에게 고속도로 의인상과 포상금 300만 원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장 씨의 솔선수범 자세를 기리기 위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도내 접경 지역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급 부대들이 이전하거나 해체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수십 년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제약을 받아왔는데 갑작스러운 군부대 해체로 생존권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깜깜이시 국방개혁의 지역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접경 지역의 문제를 한재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군사보호국이라는 그런 아래서 개발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대가라지 하나 지불 없이 본인들만 국방개혁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살지 말라는 거나 같아요. 해방 지역은 뭐 생존권은 그나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생존권 자체가 붕괴가 되는 상황이라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국방부 앞에 몰려온 수백여 명의 사람들. 생업까지 제쳐두고 이른 새벽부터 상경한 양구 지역 주민들입니다. 8월의 폭염이 기세등등한 날씨였지만 주민들은 굴하지 않고 국방개혁 철회와 이사단 해체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 아니면 여기는 10대밖에 되는 거지. 더 영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뭐 여기는 그냥 뭐 죽는 거지. 뭐. 강원도 전방 지역 거의 다 군인들로 먹고 살았거든요. 양구군과 비대위는 육군 이사단이 해체되면 양구에 거주하던 군장병과 군인 가족 등 7,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지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분노와 불안감을 표출하는 이유입니다. 70년 동안 양구군의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가면서 그다음에 그 군사보호국이라는
그런 아래서 개발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대가라지 하나 지불 없이 본인들만 국방 개혁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국방개혁 2.0의 불안감은 비단 양구뿐만이 아닙니다. 접경 지역은 군인 상권으로 불릴 만큼 군부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깜깜이 시기에 국방개혁이 추진되면서 접경 지역은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방 지역인 화천군 사내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27사단의 해체설이 나돌면서 지역 곳곳에는 이를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 6,500여 명의 반 이상이 군인 가족인데 군부대가 해체되면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결국 지역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저희가 70여 년 동안 군경제로 이 사내면 경제가 지탱해 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분실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뭐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폐광 지역은 뭐 생존권은 그나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생존권 자체가 붕괴가 되는 상황이라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병력 집합형 군대를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방개혁 2.0의 취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부대 통폐합과 이전 등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군 복무를 할 장정 인원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즉 병력이 감축되는 부분을 첨단 장비와 기동력 있는 군을 건설하여 상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국방부 중기 계획 등에 따르면 2024년까지 육군 병력은 5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줄게 됩니다. 언론 보도와 지자체 예상 등을 종합하면 양구에 위치한 이사단이 올해 해체 수순에 들어갑니다. 또 화천과 삼척에 사단급 부대가 해체되고 철원과 양양에서는 사단과 군단급 부대가 2022년까지 이전 또는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국방개혁으로만 도내에서 16,000여 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급 부대 한 곳이 이전하면 지방재정 지원액과 지방세 감소 등 연간 경제 손실이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군납업체의 농축산물 납품 중단과 부대 이전 유휴지 발생에 따른 개발비 부담이 이어져 지역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재정이라든지 재정 여건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인구 소멸, 지역 소멸에 좀 빨리 될 수 있다. 국방개혁을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는 만큼 지자체는 자구책 등 다양한 대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부대 이전과 통합 시기를 알 수 없다 보니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군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체크가 안 돼요. 그거는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급이 나오는 거하고 어차피 국방개혁 입장에 따라가지고 전방 지역에 대한 그 군사 규제 보호 시설 같은 경우도 완화시키는 입장으로 해서 계속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접경지 경제 공동화 현상을 막는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접경 지역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 어떤 특정 지역에 재난특별지구 같은 걸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고 그리고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또 지역경제 붕괴와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화지역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접경 지역은 그야말로 지역 생존권이 걸리게 되는 것. 평화지역 재정지원 특별법이다. 이 정도 하나 좀 새로 제정이 돼서. 강원도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다음 달 3일 철원과 화천을 시작으로 4일 인제와 양구, 5일 고성 등에서 국방개혁 관련 주민순회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육군 측은 부대 해체와 이전, 병력 재배치 계획을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발표하고 건의사항 등을 들을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각종 규제와 피해를 감내하고 지내온 접경 지역 주민들. 뚜렷한 보상도 없이 또다시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접경 지역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강원도의 인구 감소로 지역 발전이 절실한 상황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키우는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대학들이 이러한 요구에 맞춰 사회협력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랜 학내 분규 이후 내년부터 통합대학교로 거듭나는 원주 상지대학교. 새 출발을 준비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대학을 주요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목표에 맞춰 상지대학교는 전국대학 최초로 진로와 일자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 청년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대1로 지역 내 청년을 지원하며 취업이나 창업까지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도내 사회적 기업 50곳을 입주시켜 양성하고 발달장애 방과 후 돌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상지대는 이처럼 지역사회 협력 기능을 대폭 확대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과 시설과 인력, 전문성, 지식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라대학교 역시 지역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한라대는 4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강원권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과 연계한 스포츠, 문화예술 융합 전공을 확대해 생활체육지도사와 노인스포츠 지도사 등 지역 스포츠 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사회의 산업과 어떤 기업, 공공기관들에서 그 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령자가 그냥 고령자 자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산업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지역사회와 협업하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강릉원주대학교 등 원주 지역 다른 대학교 역시 지자체와 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연계해 인재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하는 사업들을 통해 지역 내 대학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랜드 희망재단이 폐광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강원랜드 희망재단은 연간 2%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각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를 진단하는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 지원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일부에는 재무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접수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신청서와 재무제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악취 발생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춘천 근화동 하수처리장에서 악취 측정기가 설치됩니다. 춘천시는 지난 4월 근화동 주민들의 악취 발생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TF팀의 의견에 따라 집중 방역과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수진의 하수로 인해 발생하는 병해충 방지를 위해 최근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해충 퇴치기를 설치하고 각 가정에 파리 모기약을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우리도 저녁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을 계속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침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금요일 도내 아침 기온 춘천 18도, 원주와 속초 20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도 30도를 밑돌며 큰 더위 없겠습니다. 원주 26도, 춘천 27도, 속초 28도가 되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도내 곳곳으로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서 지역 계속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또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기인 만큼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도 다음 주까지 계속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주 후반까지도 갈수록 낮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 소식 없이 맑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